최근 AI 다음으로 가장 큰 기술 트렌드로 꼽히는 분야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주목하는 투자자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중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의외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워렌 버핏이 선택한 양자 컴퓨팅 주식.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양자 컴퓨팅 주식, 아이온큐도 디웨이브도 리기티도 아닙니다. 그 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단 하나의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리기티, 아이온큐, 그리고 쿠에라와 같은 여러 기업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아마존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을 넘어 자체적인 양자 하드웨어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AWS는 오셀롯이라는 프로토타입 양자칩을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양자 오류 수정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핏이 직접 아마존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투자 매니저 중 한 명인 토드 컴즈 혹은 테드 웨슐러가 2019년에 처음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마존을 더 일찍 사지 않은 게 바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버핏은 간접적으로 아이온큐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마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존이 아이온큐의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버핏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양자 컴퓨팅 세계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최고의 양자 컴퓨팅 주식일까요? 아이온큐처럼 순수한 양자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마존의 양자 비중은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보택시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양자 컴퓨팅에만 올인하고 싶다면 아이온큐 같은 순수 기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에도 투자하고 싶다면 아마존이 그 균형점을 잘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버핏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거대한 기술 변화를 직접 예측하기보다 그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부분에서는 버핏의 접근법에 동의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테마를 넘어서 기술이 실제 산업에 스며드는 과정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과의 지분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 기업의 주가는 모두 급등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정부가 실제로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면 이 산업의 위험 구조 자체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트랩드 이온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의 양자 연산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큐빅 게이트 정확도는 약 99.99%, 즉 1만 번 중 9,999번은 올바른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런 정확도는 연산을 길게 이어갈수록 오류 누적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이온큐의 큐빗은 극저온 냉각이 필요한 경쟁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낮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상업화 속도도 빠릅니다. 아이온큐의 시스템은 이미 AWS 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고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 클라우드에서 바로 양자 알고리즘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네시 주 채터누가에서는 2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허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이온큐가 해당 지역에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기업과 전력망 최적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재무적으로도 성장이 뚜렷합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분기 매출은 2,070만 달러, 전년 대비 약 82%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이 약 3,67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투자한다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존재합니다. 리게티는 꾸준히 기술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출 기반과 고객 채널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D-Wave는 최적화 문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범용 양자 컴퓨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적 지원이 어디로 향할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클라우드 유통망과 상업적 실적을 갖춘 아이온큐 같은 준비된 플랫폼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논의는 아직 루머 단계이며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양자 컴퓨팅 투자는 여전히 고위험 고수익 영역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그 혜택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있는 기업의 우위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뉴스가 단순한 단기 급등 이슈가 아니라 아이온큐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이미 아이온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는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 역시 지금의 상승세 뒤에는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이온큐는 347%, 리게티 컴퓨팅은 무려 3,500%, D-Wave 퀀텀은 2,650%, 퀀텀 컴퓨팅은 1,640%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만큼 시장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거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과열될 때는 항상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CNBC의 짐 크레이머입니다. 최근 CNBC의 유명 앵커 짐 크레이머가 양자 컴퓨팅 주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온큐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결국 네 가지 흐름이 모두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핏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을 선택했고, 정부는 준비된 기술을 찾고 있으며, 시장과 언론은 그 기술의 본질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산업의 무게중심은 점점 더 아이온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